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다룬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브랜드만 봐도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더 본 코리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이 더 본 코리아보다는 백종원이라는 그 방송인, 이제 방송인이라기보다 이제 이분이 더 본 코리아 CEO이고 최대주주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제 한신 포차로 이제 돈을 벌어서 다양한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프랜차이즈점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예전에 이 IPO를 삼성증권이 거기 사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했는데 좀 복잡했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하나의 신규 가맹점이 들어서면 전 세계 어딘가에서 또 어디선가는 가맹점 하나가 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맹점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브랜드가 다 이제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의도에 새마을 식당도 있고 쌈밥집도 있고 본가도 있고 홍콩 반점도 있고 많이 보던 백다방은 골목마다 있으니까요, 요즘은. 그리고 실제로 이 백다방은 이 백종원 씨의 더 본 코리아의 가장 핵심 프랜차이즈이기도 합니다. 백다방이 그렇게 이제 가맹점도 많고 또 실제로 이 더 본 코리아를 먹여 살린다고 할 만큼 그렇게 주축이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죠. 자, 보시게 되면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가맹점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직영점과 가맹점 수 다 포함한 숫자들인데요. 가장 많은 건 역시나 백다방이죠. 숫자가 1712개나 되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한신포차도 한 124개 정도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전우동 이렇게 롤링파스타 130개, 백보이 피자 243개 이렇게 100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보시게 되면 이 본가 같은 경우 한 16개, 미정국수 이건 17개, 그다음에 성성식당은 하나죠. 2개 있다가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돌베기집도 한 9개 되고, 그다음에 백철파는 아예 없어졌고, 보면 몇 개 안 되는 리춘 식당 같은 경우도, 시장 같은 경우 좀 줄어들고 있고, 하여튼 이런 게 보여주면서 전 세계 어딘가, 이게 이 국내뿐만 아니라 당보면 해외에도 프랜차이즈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영점 일본 같은 경우 2개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맹점 18군데가 있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 싱가포르 같은 데도 그렇고 다 이 가맹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종원 씨의 이 프랜차이즈 중에 직영점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가맹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백종원 씨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를 가맹점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음식 사업이나 식당 사업을 이 가맹점주들의 돈을 갖고 한다고,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죠. 그러다 보니 이게 상장할 때 이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이 업의 특성에 맞게 상장한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 내 구조를 상장회사 맞게 좀 바꾸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언더라이팅 업무 해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주가의 공모가를 찾기 위한 그런 활동과 함께 상장사로서의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경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조업과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 IPO 팀, 증권사에서 IPO를 할 때 제대로 잘 해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공모가만 찾는 그런 정도의 IPO를 한 거죠. 그러니까 IPO 한 것 중에 가장 좀 핫바리 IPO를 한 겁니다. 언더라이팅 업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경영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상장에만 급급해서 블록 찍듯이 상장을 딱 시켜준 건데, 상장하고 나서 이 말 그대로 이제 말썽을 많이 일으켰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건 다른 것보다도 이
최대주주이자 CEO가 항상 방송에 노출이 되고 사람들의 세간에 관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남들보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장사하고는 좀 다른 회사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가맹점하고 직영 해외 가맹점하고 해서 매출 비율을 보면 국내 그 가맹점이 뭐 76.9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 가맹점이 1.84%. 이게 가맹점 사업이 가장 그 78%, 79%쯤 되기 때문에 거의 80% 가까이 되죠. 그 80% 되는 사업을 이 전체 매출액이 이런 가맹점,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나오는 거고, 21%는 이제 식자재나 이런 그 레트로 식품 같은 것들, 여기서 이제 그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매출이. 그리고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2년 전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벗어나기 시작할 때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재작년 2023년 매출액이 확실히 뭐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년 상장할 때 이 실적을 놓고 보면 뭐 4,641억이니까 좀 재작년보다는 좀 개선된 건 맞지만 그래도 크게 늘어난 건 아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55억에서 360억이니까 영업이익은 확실히 늘어났고요. 단기순이익도 209억에서 309억이니까 100억 가까이 늘었으니까 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는 백종원 씨가 전체 지분의 60%를 갖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뭐 임원이 14.2% 갖고 해서 특수관계인 다 포함하면 74.4%입니다. 요번에 이제 공모해서 개인 투자에게 분배한 건 24.46% 정도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24.46%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최대주주나 이쪽은 1년 동안 보유해서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오려면 꽤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장한 이후에 이 더본코리아가 이제 원산지 논란이니 뭐 이런 그 식품위생법 위반이니 해서 사과문도 올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좀 언론을 타고 하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나빠졌죠, 상장 초기에. 그게 워낙 이 백종원 씨가 외부에 노출이 있는 인물이고, 또 그런 분이 상장사의 CEO면서 또 이 최대주주이다 보니까 이 회사를 그 뭐 어떻게 조금만 뭐 잘못이 나와도 이게 확대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언론을 많이 타고 막 구설수에 오르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회사의 이미지는 더 망가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프랜차이즈처럼 사람들에게 이 식품에 대한 어떤 브랜드에 대한 그 인지도 또 그리고 신뢰도 이런 걸 갖고 무형의 자산인데 이 맛과 이 시스템을 주고 장사를 하게 똑같이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상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잡음들이 많다 보니 주가는 연일 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가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본코리아의 희망 공모가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공모가를 산정을 할 때 그 재작년 그 실적하고 작년 그 실적을 상반기까지 실적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을 갖고 비교 가치를 뽑아서 다른 비슷한 업종의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업이나 식품 사업을 하는 회사들과 비교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한 34,465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뭐 할인, 그러니까 공모가를 만들기 위해서 할인을 해서 23,000원에서 28,000원 정도의 그 공모가 범위를 제시했고, 여기서 수요 예측을 해서 공모가는 이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34,0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당 평가 가치보다는 좀 할인을 해서 그 할인된 가격에서 대부분 뭐 할인한 가격에 뭐 이게 그러니까 공모가에 할인한 가격의 상단 가격에서 결정이 되는지 하는데, 이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씨라는 그 CEO가 자체가 이제 유명 셀럽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업이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뭐 공모가 상단이 28,000원에 공모를 하는 것보다 34,000원에 공모를 해서 더 많은 돈이 공모자금이 들어오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많아지는 겁니다. 공모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보호예수 한 걸 보면 전체 물량 중에 반 정도가 미화약입니다. 받자마자 주식을 때릴 수 있는.
그게 이제 49%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15일 확약한 게 4%, 1개월 확약이 10%, 그다음에 3개월 확약이 20%, 6개월 확약한 것도 14%나 돼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상장한 업체들 중에 이런 장기간 이 확약을 해준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말 그대로 백종원 씨에 대해서 신뢰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았다는 것이죠. 기관 투자자들 중에. 그래서 상장을 했고, 상장한 이후에 계속 뭐 쏟아져 나왔죠. 매물 쏟아 나오고 해서 그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분이 뭐 0.24%까지 줄었다가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3월달 들어와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제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판단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후 3개월이 지나면서 이 하락폭도 어느 정도 완만해졌고, 지난 3월 17일 날 27,800원을 찍었는데요. 그 작년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작년 실적 2024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한 31,500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작년 실적을 주가가 제대로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최소한 작년 실적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더본코리아가 내부적으로 이런 관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사과도 하고 하면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정비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프랜차이즈도 여러 가지,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되는 프랜차이즈 위주로 이제 줄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공모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이나 이제 프랜차이즈들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만 데리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이게 워낙 식구들이 많으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게 두루두루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백종원 대표가 그런 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고 직접 이제 사과문도 올리고 하면서 이 관리 부분의 이 미비한 문제, 이것들이 결국은 기업 가치를 갉아먹는 요인인데 결국은 공모가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이제 최소한 이 더본코리아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말 그대로 작년 실적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반영하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물론 경기가 나쁘긴 하더라도 이 더본코리아는 기존 공모자금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는 좀 관심을 갖고 다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